금속과 비금속의 차이를 동영상에 끊어져 가지고요. 금속은 이온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낮고 양이온을 쉽게 형성합니다. 이들은 많은 비금속과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순수한 형태들 합금의 금속 결합을 형성합니다. 전자를 얻거나 공유하는 경우 비금속은 더 높은 전기 음성도 이온화 에너지를 갖고 있어 전자 획득 또는 공유에 유리하다. 약간 더 에너지 단위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발광 그 LED 발광 소자에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없으면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 단위를 얻기 위해서는 이 비금속을 첨가하는데요. 여기다가 저는 수은 같은 거라든지 기타 이렇게 뭐 탄소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열을 받으면 이렇게 전기를 받으면 이렇게 열을 빛을 발하는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어요. 네네. 고체로는 탄소황도 가능하다는데요. 액체로는 브롬도 있고 기체로는 O2, N2도 있고 비금속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런 기체 형태를 같이 첨가시켜 줄 수 있다 하시면 뭐 고체가 되는 탄소황 원료나 브롬을 코팅해 준다든지 종류를 틀리게 해서 좀 더 에너지 단위를 높여서 빛을 크게 발산을 시킬 수 있다. LED 발광소잖아. 이것은 태양전지에도 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전자를 그래서 전류를 생성하거나 하는 기술이겠죠. 태양전지에다 비금속 원소를 좀 더 LED 발광소자처럼 추가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이런 비금속 기체 전기를 받은 빛을 발하는 놈들을 첨가시켜서 고체가 된 놈도 액체가 있는 놈도 있으니까 수은, 보론 뭐 다양하게 그걸 이렇게 첨가시켜 준다는 거죠.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종류가 틀리게 해서 한번 넣어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빛을 좀 더 태양전지에서 나는 배터리에서 전기를 많이 생성할 것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를 잃는 경우, 그 다음에 전자를 얻거나 공유한 경향, 비금속이 더 전자 획득과 공유에 유리하다. 공유 네트워크 이온자 분자, 다원자 음이온을 형성한다. 산화물 분자, 금속 산화물은 염기성, 양쪽성인 반,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인 경우가 많다. 금속 산화물은 보통 염기나 양쪽 다. 비금속 산화물은 산성, 금속 로이드는 반응 파트너의 양쪽 성질을 모두 나타내는 양쪽성 산화물을 형성할 수 있다. 금속 로이드는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건가 본데요. 일반적 환경의 산화 환원 동작. 금속은 산성 환경과 접촉하면 환원제 역할을 하고 비금속은 금속을 산화시키려 적절한 산화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금속은 전이금속은 잠깐만요. 이걸 볼게요. 산화는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고요. 수소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환원은 산소를 잃거나 수소 전자를 얻으면 이제 환원이 되는 거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고, 전자를 잃으면 산화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산화제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건, 이게 전자를 잃게 한다. 그 다음에 환원제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자신을 환원시키는 물건. 그래서 여기서 환원제라는 것은 자신이 뭐 수소나 전자를 잃어버리는 물질, 그래서 다른 애한테 준다라는 거죠. 또는 산화제는 자신이 전자를 자신이 산소를 얻거나 수소 전자를 자신이 전자를 잃게끔 만든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자신은 이렇게 그것을 수소나 산소를 갖다 수소나 전자를 얻고 다른 물질한테 산소를 얻게 하거나 수소 전자를 얻게 한다. 이렇게 다시 설명하면 산화는 물질이 산소를 얻거나 수소 전자를 잃는다. 산화는 산소를 대신 얻어요. 근데 산화가 되는 거죠.
산화철 이렇게. 수 대신 수소와 산소 전자를 잃는다. 환원은 산소를 잃고 대신 수소와 전자를 얻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물 전기 분해는 물에 전기를 흘려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데요. 물 분자가 수소 둘, 산소 하나. 그래서 수소 기체는 음극에서 이렇게 생기게 되고요. 수소 기체는 수소하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 되는 거고, 산소를 얻으면 이렇게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소 기체는 양극에서 부피비 2대1로 형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수소는 연료로 산업. 수소 기체는 음극에서 음극으로 모이고 산소 기체는 양극에서 모인다. 산소는 산양, 수소는 소음, 이래 소음, 수소는 소음 이렇게 되겠고요. 소소는 소음, 그다음에 산양 이렇게 양극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산성 용량과 접착하면 환원제 역할을 한다. 환원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비금속은 금속을 산화시켜 적절한 용量산화제 역할을 한다. 산화제 역할 이렇게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수소하고 전자를 얻게 하면 상대 물질로 하여금 환원제가 되는 거고, 상대로 하여금 산소를 얻게 하거나 전자를 잃게 만들면 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메탈로이드 일반적인 전기 전도성 금속이 높고 비금속이 낮거나 없고, 메탈로이드는 중급 반도체, 메탈로이드가 뭔지 좀 이따 볼게요. 열 전도성은 금속이 높고 비금속은 낮고, 광택은 메탈이 반짝이고, 비금속은 약간 어둡고 무디고, 비금속 이렇게 비기계적 동장, 비금속은 좀 더 부서지기 쉽고 금속은 단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속은 보통 철, 구리, 알루미늄, 니켈, 티타늄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게 있고요. 비금속은 산소, 질소, 황, 탄소, 인 중에 탄소 이게 이런 고체 분말로 될 수 있다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체 분말로 될 수 있는 게 탄소황입니다. 탄소황이고 액체가 브롬, 수은도 있어요. 수은도 이렇게 기체가 되는 게 O2, N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금속은 산소, 질소, 황, 탄소, 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탈로이드는 실리콘, 게르마늄, 붕소, 안티몬, 텔루륨 이렇게 반도체나 열전, 특수세라믹, 합금 첨가제로 메탈로이드가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탄소, 비금속은 원소 분자 광물이 형태로 존재한다는데요. 탄소는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로 나타나 유황은 원소 퇴적물 화산 배출물에서 발생. 질소와 산소는 공기 분리를 통해서 얻은 대기 중 기체다. 상업적 형태에는 가스 분말, 분자 고체가 포함된다라고 비금속만. 메탈로이드는 실리콘은 석영에서 추출한 후 탄화 환원을 통해서 야금 등급 실리콘으로 정제하고 화학적 방법으로 정제하여 전자 등급 실리콘으로 만든다. 붕소는 붕산염에서, 여름만염은 아연 광석이나 석탄 플라이 애쉬에서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은 이렇게 구리는 전기선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군매 등급이 또 있답니다. 순도가 높은 게 있고 안 높고, 알루미늄은 점밀도 및 내식성이 중요한 거 선용되고 이렇게 되고요. 탄소는 비금속이지만 고온 전극으로 사용되고, 윤활유로 사용되는 흑연, 흡착을 위한 활성탄 형태와 다공성의 성능을 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탈로이드를 잠깐 볼까요?
메탈로이드라 금속로이드. 메탈로이드를 잠깐, 금속과 비금속은 잠깐 배웠는데요. 메탈로이드가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메탈로이드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모두 가진 원소. 금속과 비금속 경계에 위치한다. 풍소, 실리콘, 게르마늄이 대표적이다. 반도체는 전자산업에 중요하게 쓰인다. 이렇게 화학 원소의 분류를 나타내는데요. 메탈로이드 중금속이라고 하는데요. 금속 광택을 일부 뜨지만 전기 전도도 낮다. 열을 잘 전달하면 단단하지만 깨지기 쉽다. 풍소, 규소, 게르마늄, 비소, 안티몬, 텔루륨 등이 포함된다. 주요 원소는 이렇게 중금속에 해당합니다. 준금속. 그래서 비금속이나 중금속을 제가 태양전지 같은 것을 좀 넣어주거나 해서 수은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전기를 가면 빛을 발하는 이런 기체들을 액체 상태나 이런 것들을 고체가 될 수 있는 애들, 탄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전지나 배터리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현재 있는 것에도 첨가할 수 있다. 저기 뭐냐면 PM 반도체, N형 반도체 쪽에 수은이라든지 이런 기체 상태, 전기를 받으면 빛을 발하는 놈들을 첨가시켜 주거나, 비금속 원소 광물을 좀 더 다양하게, 광물이 아니라 비금속 더 다양하게 넣어줄 수 있다. 다양하게. 그러면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성될 것이다. 연고자석뿐 말이나 자철석도 넣어줄 수 있다. 하시면 자철석을 이렇게 어떤 반도체에 넣어가지고, 자철석을 전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반도체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 트랜지스터 이 똑같은 기술은 이 기술 지금까지 얘기한 걸 쓸 수 있어요. 자철석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를 띠고, 그렇지 않으면 전기를 띠지 않는 반응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은 연구자석하고 구리 분말을 이렇게 놓고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구리에 이렇게 전기가 생성이 되고, 전기장이 구리 연구자석을 건드려서 자기장을 건드려서 전기가 생성되고, 그렇지 않은 구조도 반도체에도 쓸 수 있다. 풍소, 규소, 게르마늄, 비소, 안티몬, 텔루륨이 메탈로이드, 중금속, 이것을 현재 태양전지나 배터리에 첨가시켜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좀 더 이렇게 많은 전류를 저장하거나 생성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LED 반도체에도 그 다음에 용도는 반도체, 합금, 유리, 광전자 장치, 다양한 첨단 산업군에 활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성로이드, 금속로이드, 메탈로이드인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반도체 성질을 띠어 현대 기술에 매우 중요하다. 열과 전기를 어느 정도 하지만 비금속처럼 단단하고 부서지는 특성도 겸비하고, 온도나 불순물 첨가, 도핑에 따라서 전기적 성질이 크게 변한다. 풍소, 규소, 계란, 비소, 안티몬, 텔루륨, 폴로늄이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거나 규소, 게르마늄, 합금 제조, 화장품, 착색제 등으로 활용했다. 금속과 비금속 경계에 존재한 금속로이드, 메탈로이드가 되겠습니다. 독특한 성질 때문에 금속의 특성을 띠면서도 비금속의 특성을 띈다는 거죠. 여기다가 수은이라든지 기체, 전기를 가하며 빛을 발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첨가시켜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재공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첨가시켜서 할 수 있다. 이거를